두뇌를 깨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 만한 게 언어적 활동이 되겠죠. 뭐 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책을 엄마가 읽어주는 걸 듣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언어적 활동을 한다든지. 또 부모님들 중에서는 지금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. 예. 만약 이 방송을 재택근무를 하는 아버님이 들으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출근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사노동도 분명히 부담을 해주셔야 되고요.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도 버거운데 집에 아버지까지 들어와 있는, 모셔야 되는,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로딩이 되게 커집니다. 그러니 일정 부분 출퇴근 안 하시는 거잖아요. 출퇴근 안 하시는 거고 또 잡무나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좀 없어지는 거니까 그 시간의 일정 부분은 최소한 가사의 분담을 할애를 해주셔야 됩니다. 뭐 육아에 참여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당연히 좋죠. 환영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육아를 하면 항상 흐름을 못 읽기 때문에 판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 육아에 쉽게 적응하시기가, 참여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가사를, 그거는 이제 맥락이 없으니까요.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어쨌건 그래서 부모랑 아이가 집에 있더라도 아이가 혼자서 무언가 하는 시간,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있을 수밖에 없지요. 그래서 이런 시간은 필요한데 이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실수록 좋아요. 그러니까 아이가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이 시간부터 이 시간은 혼자 노는 거다. 그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 영상 보는 거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놀아도 돼.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이 중간중간 아이가 혼자 놀고 있을 때 가서 칭찬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아이가 그걸 보상으로 삼아서 오래 기다릴 수 있죠. 아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자녀가 만 3세에서 5세라면 아이가 혼자 그렇게 영상이나 게임을 하지 않고 노는 시간이 30분 정도 되면은 성공적인 겁니다. 더 이상 긴 시간을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일도 30분 단위로 끊어서 그 시간에 하고 또 아이랑 좀 놀아줬다가 그 시간에 하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집에 계속 있기 때문에 아이랑 보내야 되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해야 되는 또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 이따 아이가 잔 다음에 할 게 뭐고 같이 있은 다음에 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놀면 좋다, 뭐 이런 놀이를 해보자라는 말씀 구체적으로까지는 드리지 않고 있어요. 그것까지 얘기를 막 하자면 얘기가 너무 막 산으로 갔다 왔다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큰 규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었는데요. 생각보다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유아교육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많고 홈스쿨링을 하는 이런 홈스쿨링을 지원하는 사이트에서도 그런 어떤 커리큘럼 또 거기에 맞는 교재들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광고를 했다고 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뭐 이 방송은 그거랑 아무 관계 없는데 이제 뭐 LG U+의 아이들 나라 같은 그걸 보면 이제 누리과정에 대한 그거에 맞는 활동 같은 거에 가이드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읽어주면 좋을 만한 책들 뭐 이런 것들도 거기서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활용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. 그리고 꼭 거기서 제시하는 책이 집에 없을 수 있잖아요. 사실 당연히 없죠. 없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할 때 거기서 제시하는 예와 비슷한 책이 집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도서관에 가서 어머니 가서 대여를 해오시는 것도 방법인데 그것도 이제 좀 불안하고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거기서 제시하는 그런 뭐 이북이나 스크린 교재 같은 것들을 좀 한시적으로는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그런 어떤
인터넷상의 소스들로 생각보다는 좀 접근이 쉽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아이의 발달 정도예요. 우리 아이의 어휘력, 우리 아이의 그런 수리력 또는 우리 아이의 어떤 집중력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. 또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도 아이가 활동적인지 조금 이 내향적이고 정적인 편인지에 따라서도 아이한테 선호하는 아이한테 적합한 활동이 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블로그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해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재미없어하고 안 좋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모든 교육의 출발은 우리 아이의 어떤 성향, 유형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개념이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고학년 만 10세 이상의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부터 제가 많이 그 생각하고 제안하고 적용해 왔던 모델인데 이 유아들한테도 사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물론 그 구체적인 컨텐츠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요.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적성이나 성향 이런 것들을 부모님 유아들의 성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요. 지금 이 네이버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네이버 오디오 라이브를 시작한 이유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디오 라이브도 해봐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시도를 해본 건데 그렇게 많은 공지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로 들어와 주셔서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한데요. 이 목요일, 제가 목요일 날 밤 10시에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컨텐츠는 제가 계속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할 건데 라이브는 2주에 한 번꼴로 하려고 하거든요. 그리고 또 모르죠. 라이브가 재밌으면은 그렇게 그 프로젝트가 구성된 다음에는 계속 라이브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좀 체크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도와드릴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그것에 대한 것도 추후에 공지를 드릴게요. 댓글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. 6살 남자아이인데 5일 동안 집에 있어도 나가자는 얘기를 안 하고 집이 제일 좋대요 하셨습니다. 저도 정말 집돌이거든요.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이제 저 어렸을 때 농담 비슷하게 암쥐라고 집안에 들어와서 나갈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전 집에서 있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. 뭐 그렇다고 친구가 없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밖에 나가면 막 또 대장 노릇하고 싶어서 막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전 집에서 책 읽는 것도 좋아했지만 공상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사춘기 때는 이제 그때 라디오 세대니까 이 라디오를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길 좋아했었죠. 이 5일 동안 집에 있어서 나가자는 말을 안 하는 아이인 걸로 봐서는 성향이 그런 면에서는 좀 타고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아이들을 구태여 밖으로 끌어내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된 다음의 얘기긴 하지만 이 신체 활동은 아이의 두뇌 발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의 활동, 태권도를 다닐 수도 있고 놀이터에 가서 뛰어놀 수도 있고 아빠나 엄마랑 공을 차거나 자전거를 탈 수도 있지만 이 일정 부분 활동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. 지금 이 생활수칙이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가는 거를 자제하는 거지 외부 활동 자체를 지금 자제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어떤 성향이냐고요? 일단은 내향적 성향인 거예요. 내향적 성향이고
기질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것을 막 찾아서 가는 것보다는 안전한 걸 택하려고 하는 성향이 이제 더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자세한 거는 이 아이의 기질 같은 것들을 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, 제가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 그 오디오 클립에서 하는 오디오 라이브를 통해서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지만, 아주 정밀한 건 아니지만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성향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곧 마련해 보겠습니다. 정말 커밍 순입니다. 일단 이렇게 막 수다를 떨다 보니까요, 이제 1시간이 됐습니다. 오, 예. 1시간을 저 혼자 떠들었어요. 쉽지는 않군요. 예. 근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, 그러니 라디오를 할 때는 좀 다른 게스트도 모시고 같이 얘기도 하고 좀 수다도 떨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마 이 오디오 라이브를 켜놓고 그냥 댁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, 제 얘기가 뭐 아주 막 재밌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제 목소리가 꿀을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뭔가 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예, 기다려지네요 라고, 제가 지금 이 채팅창이 작아서 정확하게 성함이 안 보여서 이름을 못 읽고 있는데 이름도 다 보이거든요. 기다려지네요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변에도 좀 많이 소개 좀 해주시고요. 그래서 사실 이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소통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참 그 라이브의 큰 의미가 퇴색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게릴라처럼 시작한 저의 첫 오디오 라이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자주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